안녕하세요. 배틀잉글리시의 하나로 원장입니다. 14번 질문 함께 정리해 볼 텐데요. 범주라고 하는 카테고리, categorize라고 하는 범주화하다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같은 종류끼리 이렇게 묶어서 그 밑에 또 다시 하부 구조가 나눠지고 그 밑에 또 다른 구조가 생기는 거, 그런 것들을 category라고 부르는데요. 왜 그런 범주가 중요한지에 관한 글입니다. 사실 내용이 쉽지 않기 때문에 한 문장 한 문장 잘 따라오시면서 내용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엘레너 러쉬라고 하는 사람이 had shown that 데디아를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네, 유명한 심리학자인데요. 그 사람이 연구 결과 뭘 밝혀냈냐면 the act of categorizing, 그러니까 범주하는 이 행위라고 하는 것은 one of cognitive economy. 이때 원어문은요, 그냥 뭐 어떤 일종의 약간 이런 의미, a kind of 정도로 이해하시면 뒤에 굳이 복수명사가 안 와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말로는 인지적 경제성 또는 뭐 인지경제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경제라는 게 돈을 주고받고 라는 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뭐 어떤 차가 되게 경제적이야 라고 말한다는 거는 저렴하다는 뜻이고 되게 알뜰하다는 뜻이잖아요. 불필요한 것들을 하지 않는다 라는 말이죠. 그래서 아주 알갱이만 아주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들만 하는,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그런 것들이 일어난다 라고 하는 게 바로 이 범주화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이 행위의 의미라는 겁니다.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요, treat라는 표현이 나오네요. treat A as B의 구조입니다. A를 B라고 취급하다, 다루다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things, 사물을요, being of a kind, 어떤 한 일종의 것으로서 본다는 거죠. 이때 being이라고 하는 건 존재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kind라고 하는 것은 category랑 같은 의미가 되는 거죠. 어떤 하나의 범주로 우리가 사물들을 취급한다는 거죠. So that, 왜 그러기 위해서냐면요. 목적이 뒤에 이어질 텐데요. We don't have to waste. 우리가 낭비할 필요가 없게 하려고요. Valuable neural processing cycle on details 되겠네요. 자, 일단은 neural 이라고 하는 것은 신경에라는 의미가 되겠죠. 어떤 신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정보를 처리하잖아요. 그런 처리하는 cycle, 어떤 주기라는 게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지금 머릿속에서 처리해야 될 정보가 굉장히 많은데 그 처리해야 될 정보에 일일이 신경이 다 배치가 된다면 그건 너무나 낭비하는 거잖아요. Don't have to 라는 표현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가치 있는 신경 처리 주기를 어디에다 쓸 필요가 없도록 하려고요. 이렇게 되는 거고요. Details that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뒤에 보니까 주어가 없어서 주격 관계 대명사로 앞에 detail 꾸며주고 있는 거 보이시죠? irrelevant.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은 어떤 디테일들이죠.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고 관련이 없다는 거 for our purposes. 우리의 어떤 목적이 있을 때 그런 목적 의식에 부합하지 않는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과 관련이 없는 그런 디테일들은 좀 무시할 수 있는, 그걸 그래서 경제적이다라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범주화의 개념이라는 겁니다. Well, looking out at the beach, when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요. 여기서 beach라는 표현이 나온다는 건 뭔가 예시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요, 해안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요, typically, 전형적으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notice, 주목하지 않아요. 어디에요? Individual grains of sand. grain이 원래는 이제 곡물인데, 낫 알갱이 같은 것들도 grain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래 알갱이 하나하나에 우리가 주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오히려 뭘 보게 되냐면 a collective, 그러니까 하나의 모래 사장으로서의 단위를 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요, one grain of sand becomes grouped 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we라는 주어 1번, notice가 1번 동사, we가 두 번째 동사, see가 두 번째 동사, 주어 동사, one grain of sand가 세 번째 주어, become이 세 번째 동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룹화가 된다는 거죠. 뭐와 함께요? with all the others. 다른 모든 것들과. 그래서 others라고 하는 것은 other sand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른 모래랑 같이 이렇게 하나의 그룹으로 묶여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걸 바로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categorizing. categorizing. 다시 써야 되겠네요. categorizing이라고 부른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It does mean that, 이것이 그렇다고 의미하는 건 아닐 텐데요. 뭘 의미하는 건 아니냐면 이렇게 대절을 봅시다. 자, 우리가 이렇게 모래알 하나하나를 보는 게 아니라 전체 그냥 모래사장이야 이렇게 본다는 것이 우리가 무능해서 능력이 없어서 할 수가 없어서 그런 건 아니다.
discern이라고 하는 건 구별하다 이런 의미인데 differences among the individual grains 모래알갱이 하나하나 사이에 그런 차이점을 구별하지 못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가 아니라 only that 이게 나오는 거죠. 약간 나데이 법비 같은 느낌이라 보시면 돼요. 이래서가 아니라 이래서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대신 지금 여기 5절하고 같이 한번 병렬로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For most practical purposes. 가장 실용적인 목적을 위해서.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갈 때 이론적으로는 모든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그럴 순 없잖아요. 그래서 가장 실용적인 목적을 위해서 우리의 뇌가 자동적으로 그룹핑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group like object together. 그러니까 이제 like는 비슷한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비슷한 물건들을 좀 그룹핑 하려는 야 이건 모래는 다 하나로 그냥 모래라고 부르자. 이렇게 하는 것들이 뇌에서 자동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뇌가 효율적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효율을 추구한다고 해서 뇌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cognitive, 효율을 추구한다고 해서 economy라고 표현해주고 있는 거고요. 이걸 엘레너 러시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 이론을 붙였냐면 prototype theory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네. 관련해서 원문이 좀 더 추가돼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개념을 알아주셔야 되겠습니다. 프로토타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원형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뒤에서 예시가 나오겠습니다만 여기서도 모래라고 했으면 밑에 다 모래는 같은 개념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 외에 나머지는 그냥 다 똑같은 걸로 취급하는 거 이런 것들을 prototype theory라고 부르는 겁니다. Similarly,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라고 하는 것은 같은 주제에 대해서 소재만 달라진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계속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비슷하거나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물건들은 그냥 하나의 범주로 퉁치는 거. 그렇게 카테고라이징을 한다는 얘기를 하는데 앞에서는 모래 얘기를 했다면 이번에는 완두콩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C, A, S, B의 구조입니다. A를 B로 여기다 간주하다 이게 되는 건데 한 그릇에 이렇게 잔뜩 담겨있는 완두콩을 containing aggregated food as peas가 되겠네요. grag라는 말이 들어가면 영어에서는 group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집합화된 음식 그러니까 콩이 하나하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콩이 뭐 500개가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완두콩이 있네 이런 식으로 얘기해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때 as는 요 앞에 있는 as랑 같은 걸로 즉 그냥 콩이야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As I wrote earlier, 뭐 내가 앞서서 언급했다시피 뭐 이 정도로 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고요. We regard A as B 다시 한번 또 나오는 겁니다. A를 B라고 간주한다, 여긴다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콩들을요 interchangeable for practical purposes 어떤 실용적인 목적을 위해서 그러니까 실생활에서 불편함과 불필요를 덜기 위한 목적으로 서로 interchangeable 교환해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는 강낭콩이네, 이거는 완두콩이네, 이건 병아리콩이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다 콩이네. 크게 그 안에서 디테일에 주목하지 않고 다 콩이라고 퉁쳐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interchangeable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게 무슨 말인지 즉 하고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는 건데요. 그들은요, functionally 중요한 표현이겠죠. 기능적으로는 그러니까 콩이라고 하는 것의 기능은 다 같잖아요. 모래라고 하는 것의 기능은 어떻게 보면 다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equivalent 동일하다고 본다는 거죠. equi가 들어가면 equal, 동일하다는 뜻이고 valent에서 여러분 value 보이십니까? 기본적으로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Because 왜냐하면 they serve the same purpose. 똑같은 목적을 수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을 본질적으로, 기능적으로 같다라고 본다는 겁니다. Part of cognitive economy, 그러니까 인지적 경제성이라는 것의 일부는 바로 어디에 있는 것이냐면 하면서 대절로 그게 무엇인지를 좀 더 설명해 줄 텐데요. We aren't flooded with all the possible terms we could use 되겠네요. 자, 우리는요, flood라고 하는 게 원래 홍수잖아요. 그러니까 막 몰아쳐지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뭐랄까요? 휩쓸려간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모든 가능한 용어들, 어떤 용어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용어들에 다 휩쓸려 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언어냐면 해서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의 목적으로 뭐뭐 하기 위하여 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refer to, 가리키다, 언급하다 이런 의미죠. 세상에 있는 모든 물체를 다 일일이
이거는 강낭콩, 이거는 완두콩, 이거는 병아리콩 이렇게 하기 위해서 모든 용어를 막 다 써가면서 휩쓸리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요. there 다음에 일형식 동사가 나오면요. there는 없다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나오는 명사를 주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석은요. 주어가 exist니까 존재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Natural term and typical term이 있다는 거죠.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리고 아주 이 전형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용어들을 사용한다는 거고 그러니까 뭐죠? 강낭콩, 완두콩, 병아리콩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콩이라고 부르는 이 콩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용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 natural typical term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해되고 계시죠? 목적격 관계대명사고요. This is a term. 바로 이것이 용어라고 부를 수 있는데 어떤 용어냐면 하면서 뒤에 주어가 없고 주격관계대명사가 앞에는 term을 꾸며주고 있는 거죠. is appropriate in most situations. 대부분의 상황에서 적절하다고 할 수 있는 용어인 거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그냥 콩이라고 부르면 다 오케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콩이 아니어도 콩이랑 비슷하게 생기면 이제 콩알 같다, 콩이랑 비슷하네 이런 식으로 대부분은 다 사용이 될 수 있는 용어니까요. 우리는요, 이렇게 얘기하죠. 즉, 범주화된 상황을 다시 한번 예를 들어주고 있는데요. Noise coming from around the corner. 그러니까 코너, 그러니까 뭐죠? 구석 저기에서부터 이제 딱 코너를 돌았는데 소리가 멍 하고 나요. 그럼 우리가 자동차 소리가 난다 라고 말하지. 1970년에 나온 GM사에서 만든 폰티악 GTO의 소리네 라고는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그렇게 얘기하는 거 얼마나 우리가 많이 신경이 발달해야 돼요. 차에 대해서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소리만 듣고도 이게 몇 년도식이고 어느 회사 거고 모델명이 뭐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우리의 뉴럴 프로세싱 서클을 너무나 많이 사용한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요, refer to, 가리키다, 언급하다 이런 의미죠. 여기서 that은 그새 이렇게 쓰인 거고요. 이때 that은 뒤에 주어가 없는 주격관계 대명사로 앞에 있는 bird를 꾸며주는 겁니다. Made a nest in the mailbox. 우체통에서 이게 둥지를 틀고 있는 새가 있어요. 저기 새가 있네 이런 식으로 말하지. Rufus이를 초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진 않는다는 겁니다. 이때 that도 그란 의미여서 네, 뭐 우리말로는 되게 어려운 새 이름이던데요. 붉은 허리발 풍금새거든요. 뭐, 야, 저 그냥 새가 있네. 이렇게 얘기하지. 붉은 허리발 풍금새가 있다. 이런 식으로는 굳이 얘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우리는 그냥 새가 있으면 새라고 카테고라이징을 한다는 것이지, 그룹핑을 하는 것이지, 그 새의 디테일을 전부 다 보고 주목해서 그 새의 이름까지 얘기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거는 인지적 경제성의 위배가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rush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called, this. this라고 하는 것은 앞내용 앞문장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앞에서 그냥 차라고 말하지 뭐 1970년대 모델이 어쩌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 그냥 새라고 말하지 붉은 허리발 풍금새 이렇게 말하지 않는 거. 그렇게 하는 것을 base level category, 아주 기본적인 수준의 범주하다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This base level, 이 base level은요, 바로 the first term, 첫 번째, 최초의 용어래요. Babies and children learn. 아이들과 그 다음에 유아들이 모두 배우는 처음 용어죠. 우리가 처음부터 여러분, 앵무새, 이렇게 배우진 않을 거예요. 그냥 새, 이렇게 배우고 마는 거니까요. 그래서 못간대로 쉽게 주고 있고. 그리고 the first one, 이때 one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term을 가리키는 거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형적으로 learn in a new language. 여러분이 배울 때 역시 bird란 단어를 훨씬 먼저 배우고 그 밑에 뭐 피콕도 배우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피존도 배우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먼저 배웠잖아요. 이 가장 위에 상위 개념에 있는 거 그런 것도 역시 새로운 언어를 배울 때 가장 먼저 배우는 거잖아요. 그런 우리가 범주 의 대표적인 약간 꼬리표라고 할까요? 라벨이라고 할까요? 가장 최상위에 있는 이 언어를 베이직 레벨의 텀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프로토타입이라고 하는 프로토타입 theory라고 하는 이 이론에서 엘레노어는요, 새라고 하는 예를 들어서 bird라고 하는 개념을 가장 먼저 배운다.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프로토타입인 거고요.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점점 나이가 들고 학습 능력이 좋아지면서 뭐 오리도 배우고 부엉이도 배우고 뭐 펠리컨도 배우고 막 독수리도 배우고 이렇게 배우게 되죠. 그리고 더 넓게 가서는 두루미도 배우고 그다음에 이거는 뭘까요?
이 새 이름 뭐죠? 네, 선생님은 이걸 못 배웠네요. 이게 배우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이제 펭귄도 배우게 되잖아요. 네, 펭귄도 새의 일종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운데를 중심으로 점점점 뻗어나간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가에 있는 걸 peripheral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좀 더 주변 개념이고 less representative, 뭔가 좀 대표성을 덜 띠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겉에 있는 것들은 그런 거다. 약간 이런 식으로 점점점 밖으로 나갈수록 네, 더 주변적인 거고 그다음에 대표성이 떨어지게 되는 거.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프로토타입이다라고 부른다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There are exceptions, of course. 당연히 예외도 있죠. there 구문 다음에 비동사 나오고 주어 나오면 주어가 있다, 예외가 있다는 겁니다. If you walk into a furniture store. 자, 이번에는 여러분이요, 걸어 들어간다고 합시다. 자, 지금 가구를 사러 들어갔어요. 그러면 여러분은요, 물어볼 수 있겠죠. greeter, 그러니까 어서오세요, 뭘 도와드릴까요? 하고 제일 먼저 인사해주는 점원이 있잖아요. 그 사람한테 where the chairs are, 의자가 어디에 있나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습니다. 의문사, 주어, 동사의 어순으로요. 네, 간접 의문의 형식을 갖추는 디오절이 나왔다는 것까지 참고해 주시고요. 그런데 여러분이 가구점에 들어갔다면 의자가 어딨나요? 라고 물어보지만 예를 들어 Just Chairs라고 하는 가게가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단지 의자만을 취급하는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그런 가게에 들어갔을 때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ask the same question, 똑같은 질문을 한다면 의자가 어딨나요? 라고 말한다면 It sounds odd. 정말 좀 이상해 보이겠죠. 왜냐면 지금 여기 이미 네, 의자라고 하는 범주만 존재하니까 의자가 어딨나요? 라고 묻는 건 좀 이상할 겁니다. 그래서 이 맥락에서 you'd borrow down to a subordinate level. d라고 하는 것은 would의 줄임말이어서요. borrow down 한다는 것은 좁혀 내려가는 거예요. 약간 narrow down하고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좁혀 들어가서 더 하위 수준으로 물어봐야 되겠죠. from the base level.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base level이라고 하는 것은 chair이겠죠. 근데 여러분이 가구점이라면 chair라고 하는 것은 furniture 밑에 있는 개념이 되죠. furniture 밑에 chair가 있고 뭐 테이블이 있고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럼 그때는 base level이 furniture일 텐데 여기서는 의자만 취급하고 있는 가게예요. 그러면 chair라고 하는 것이 base level의 term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의자 밑에 있는 subordinate, subcategory 이런 것들을 물어봐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물어봐야 되죠. 어떻게 해요? Where the office chairs are. 사무용 의자는 어디에 있나요? 라고 물어본다든지 아니면 Where the dining room chairs are. 그 식사하는 공간에 쓸 식탁 의자가 필요한데 그건 어디에 있나요? 이런 식으로 좀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 밑에는 office chair이라든지 그다음에 dining room chair라든지 이런 식으로 더 세부 카테고리를 물어보는 게 옳다는 겁니다. As we specialize or gain expert knowledge. 만약에 우리가 이런 상황이라면 뭐 왜는 여기서 웬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죠. 전공을 했거나요. 아니면 전문 지식을 얻었거나 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그러면 우리는요 tend to 뭐 하는 경향이 있냐면요 drop down to subordinate level in our everyday conversation. 우리의 일상의 대화에서도 뭔가 base level 다음에 있는 표현이죠. 그런 것들로 떨어뜨려서 대화를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 판매원이 그 Just Chairs라고 하는 의자만 파는 데서 그 사람이 won't call the stock room, ask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일단 보면은 stock room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물건들이 전부 다 이렇게 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건 아니죠. 그럼 창고에 가서 있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되는데 뭐 직원이 직접 가서 갈 수도 있겠지만 창고에 있는 직원한테 전화를 해서 그 창고에 있는지 좀 확인하는 상황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만약에 그 사람이 스톱룸에 전화를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전화하지도 않을 것이고 그리고 물어보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물어볼 겁니다. 그러면 세일즈 에이전트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얘기했던 expert knowledge가 있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는 전제라면 그러면 창고에 전화해서 이때 if는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의미의 whether로 쓰이는 겁니다. They have an accent chairs. accent chair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거실에 이렇게 포인트로 예쁘게 보이려고 놓는 의자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악센트 체어, 그러니까 뭔가 약간 강조용, DP용, 데코용 체어 이런 거라고 할 수 있겠거든요. 야, 액센트 체어 있어? 이런 식으로 전화하는 거는 서로에게 되게 낭비일 수 있겠죠. 그렇게 물어보지 않을 거고 어떤 식으로 조금 더 요청하게 될 거냐면 마호가니 퀸 앤 레플리카가 있어? 근데 그게 노란색으로 이렇게
의자가 꽉 채워진 등이 있는 등받이가 있는 백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자세하게 묻는 거죠. 마호가니 퀸앤이라고 하는 것은 되게 유명한 의자 브랜드인데요. 이게 만약에 레플리카, 이게 복제품이잖아요. 그러니까 짝퉁인 거죠. 복제품이 아니고 진퉁이라면 $1,000 정도? 그러니까 의자 하나에 한 123만 원 뭐 이 정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130만 원 막 이런 거예요. 그런 의자의 레플리카면은 뭐 글쎄요. 한 10만 원이면 될까요? 그런 식으로 정확하게 브랜드명을 대가면서 그것의 색깔이며 특징까지를 설명하는 식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질문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새를 관찰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저기 새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이니까요. 그냥 새를 구경하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니까 그럼 이 사람은 좀 더 구체적인 지식을 가지고 다른 여기서 사형식으로 봐야 되겠네요. 다른 역시 새를 관찰하는 사람들에게 대니아라고 텍스트 문자를 보내겠죠. There's a rufous sided towhee. 저기에 뭐 이름 뭐였죠? 붉은 허리발 풍금새가 있어. watching a nest in my mailbox. 내가 지금 우편함을 보고 있는데 내 우편함에 둥지를 지금 만들고 있는 그런 토 위를 보았어.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해야지 좀 더 정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bird라고 하는 베이직 레벨의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내가 좀 더 expert knowledge가 있기 때문에 전문 지식이 있기 때문에 뭐 토위가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게 되는 하위 범주의 언어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언어라고 하는 것은 따라서 guides our formation, 우리의 어떤 형성을 인도하고 안내해 주는데요. category 라고 하는 전치사의 목적어 1번이고요. 그 다음에 structure 이라고 하는 게 전치사의 목적어 2번이 되겠습니다. 범주라는 것과 그 다음에 구조라는 것. 이때 they take in the brain 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우리의 뇌에서 그것들이, 그러니까 물건들이죠. 그 물건들이 취하는 어떤 범주도 있고 그다음 구조도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형성하는데 우리의 지식이 도움을 준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은 어렸을 때 연필만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연필도 긴 연필, 짧은 연필, 중간 연필 이렇게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연필, 긴 연필 안에서도 그냥 연필이 있는데 또 전동으로 나오는 연필이 있고 샤프심을 꽂을 수 있는 또 연필이 있고 그 다음에 연필도 H 쓰는 연필 샤프심이 있고 아니 연필심이 있고 HB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범주가 다양해지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하나의 베이직 카테고리를 공부하고 나면 여러분의 경험과 학습을 통해서 점점점 많은 서브 카테고리가 계속 생겨나게 되고 그런 지식들이 우리 머릿속에서 어떻게 범주를 구성할 건지 그 다음에 구조를 구성할 건지를 보여준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사물들을 하나의 범주로 만드는 것이 결국에는 생물학적인 진화의 목적이라는 거. 그리고 이런 식으로 연필이라고 뭔가 좀 더 일관되고 통합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생물학적으로 유리했기 때문에 전체 그림을 좀 그려놓고 그 다음에 뭔가 세부적으로 채워나가는 식으로 진화해 왔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가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